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가끔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년도 넘게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우리랑 비슷비슷해요. 예? 김유신, 이순신, 김부식, 뭐 그런 거요. 해경이 하면은 모던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바로 현인 선생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당시에 청춘을 구가하셨던 그런 분들 이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청춘은 있었다. 예. 그분들이 청춘 시절에 즐겨 듣고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찾아가는, 더불어서 금순이도 찾아가는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예. 오늘도 듣고 즐기면서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영미 선생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네. 어머님, 한자가 네. 어떻게 되세요? 소복주. 정말입니까? 네. 복주.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구자, 민자, 희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민희라는 이름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복주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게다가- 복스럽기는 한데 복주. 게다가 금복주도 있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생긴 건데 어쨌든 복주 이런 이름 별로. 그렇군요. 네. 이모 이름은 숙자예요. 근데 그래도 숙자가 훨씬 더 세련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복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죄송합니다. 괜히 여쭤봐서. 우리 할머니 이름이 더 세련됐어요. 뭡니까? 채운, 채자 운자 쓰시는데요. 채운이었어요. 최운. 이거는 네. 드라마의 그 그렇죠. 주인공 이름. 네. 거의 네. 류채운이에요. 류채운. 너무 예뻐요. 우리 진짜 할머니. 이쁘네요. 네. 채색할 때 채자예요. 예. 저 몰랐는데 채봉감별곡 할 때 그 채봉할 때 그 채가 네. 채색할 때 채자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저 채자야. 할머니가 한번 그러셨어요. 옛날에. 아, 채운이. 아, 네. 세상에. 매우 트렌디하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계속해서 그 50년대 노래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풍의, 지난주에는 뭐라 그러나, 이제 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네, 삼박자결에 예. 세련되어지려고 하는 노래들. 네. 그러니까 오음계 트로트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 이게 무슨 특별한 양풍이라고 생각되는 예컨대 이건 미국풍이야, 뭐 이거는 이탈리아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네. 그냥 전반적인 서양 근대 음악의 공통 어법이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시도레미파솔라라고 하는 그 공통 어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 들여온 라시도미파라고 하는 오음계였으니까 네.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였고, 지난주에는 주로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었던 작곡가들의 노래를 주로 들었어요. 네네. 박시춘이 어떻게 바뀌었나, 김혜송은 어떻게 바뀌었나. 아,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네. 세상에 박시춘 그룹 맨날 뽕짝뽕짝 할 줄 알았는. 띠린,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물새우는 그리고 막 하와이안 돌리고 이러니까 네. 너무 이야. 놀랐죠. 네. 게다가 김혜송 같은 사람, 세상에 이렇게 스케일 큰 드라마틱한 네. 선율을 써내다니라고 하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후배들, 약간 후배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내들이어서 뭐 네. 작곡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거나 작곡을 거의 안 했거나 2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곡가들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로 이행하는데 그 중요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작곡가들이거든요. 네. 이들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가 60년대 초반의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 누가 쥐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중에 전호승의 노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미사의 종, 아리조나 카우보이, 뭐 무슨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네네. 이런 것들이어서 전호승이 23년생인데요. 이제 같은 또래들이죠. 20년대생들. 예. 전호승 노래는 빼고요. 오늘 주로 들을 분들이 손석구 그리고 김광수 이런 작곡가들의 노래입니다. 드디어 손석구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 씨라고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니, 잘하잖아요. 네. 막 더듬어. 네. 자, 그러면 첫 곡으로 들을 곡이 바로 네, 바로 손석구 작곡의 노래인데요. 네. 두 곡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손석구 선생의 작품으로서는 거의 본격적인 초창기 작품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송민도가 부른 나 하나의 사랑, 손석구 작사 작곡, 그리고 현인이 부른 청실홍실, 조남사작, 손석구 작곡입니다. 아이고. 나 하나의 사랑은 55년 작품이고요. 네. 청실홍실은 56년 작품. 물론 뭐 조금 다 뒤에 녹음한 것이긴 합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송민도의 나 하나의 사랑부터 듣죠. 예.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정실 홍실 엮어서 현인 선생의 다른 모습을 또 지금 봤습니다. 청실홍실. 그 전에 들으셨던 것은 나 하나의 사랑. 두 곡이 비슷비슷한 풍이에요. 그죠? 굉장히 비슷하죠. 네, 네. 뭐 거의 뒤섞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비슷한 곡입니다. 네. 그 손석구라는 분, 대중음악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좀 이제 들어본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네, 맞습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1960년대를 연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노래거든요. 1960년대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가 피은지라 했으면은 말없이 한국인들이 가장 피언지. 네. 그때 발음을 해야 돼요. 피은지. 네. 난 무슨 소린가 피언지가 뭔 소리를 하나. 네. 그때 그 당시의 발음으로는 피은지라고 해야 돼요. 말 없이 하나 더 있죠. 그 중간에 악이 들어가야 돼요. 뭐죠? 말 없이 악이 들어가야 돼요. 건네주고 건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공개방송에서는 예. 그거. 하얀 네. 그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손석구작 한명숙의 노래로 불린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60년대를 열었다라고 하고 60년대 초반은 정말 손석구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손석구가 5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스탠다드 팝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게 61년에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탁 터져서 예. 60년 초반을 장악하게 그렇게 된 그랬군요. 거죠. 네네네. 55년의 나 하나의 사랑은 굉장히 노래가 유행을 해서요.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박계주라고 하는 왜 순애보라고 하는 그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30년대 대중소설이 있었잖아요. 장군의 아들에도 나와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중년 아니에요. 그 시절엔. 정말 새파란 소설가예요. 예. 예, 얼라 소설가 그 당시에는. 애였군요. 예. 그 소설가는 늘 늑수그레하게 나오는 그 영화의 상상력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 클리셰야. 예. 그 박계주의 소설이 나 혼자만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예. 그 나 혼자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 혼자만이가 사실 나 하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영화화하면서 나 하나의 사랑을 주제가로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멋지구나. 보면은 영화가 나오고 주제가가 거기에 딸려 나오는 건데 이건 노래가 먼저 나와서 소설로 갔다가 영화로 가게 됩니다. 노래가 먼저 나오고 프로그램 이름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그렇죠. 윤환기의 그렇죠. 키브라더스가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에 히트하니까 저 그 노래 좋아했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너와 내가 디디디디 맹세한 무지하게 느끼하게 불러요. 네. 윤환기가. 느끼함의 표상이죠. 네. 근데 아무튼 네. 예.
나 혼자만이로 차용되었다는데 네. 영화도 되고. 예. 그리고 청실홍실은 1956년이 한국 방송극사, 방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네. 이 청실홍실에서부터 한국의 라디오 연속극이 본격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없진 않아요. 46년 뭐 이런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극이 많고 아동극 같은 게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대를 다루고 있는 멜로 드라마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편성으로 안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일요 연속극 이렇게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 연속극이 있으면은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딴 노래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무조건 드라마 하는 시간, 네. 토요일 이 시간에는 무조건 드라마 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으로 안정이 되는 시대가 1956년인데 56년 청실홍실에서부터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극 그중에서도 연속극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처음에 청실홍실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만 70년대에는 TV 드라마로. 그거를 TV 드라마로 바로 똑같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예. 거기서 애자하고 동숙이하고 나기사 셋이서 주인공이죠. 나기사 역으로는 김세윤 씨였고, 그리고 애자 역으로는 장미희. 게다가 동숙이는 무려 정윤희 씨였어요. 상큼발랄 정윤이가 그런 식으로 나왔군요. 그럼요. 그 당시 사실 상큼발랄이 꼭 정윤이 스타일은 아닌데 그거 딱 유진이 하면 맞는데. 네. 그거보다 정윤이보다 유진이 좀 더 맞아요. 그게 이제 부잣집 딸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불쌍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애자인 거고요. 장미희였어요. 예. 근데 그걸 56년에 누가 했냐면은 나기사를 장민호, 성우 장민호. 장민호. 예. 연극 배우이자.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성우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영화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애자 역을 김소원이라는 성우가 하셨는데요. 네. 그 김소원이란 분은 그 김민자 씨, 최불암 부인인 김민자 씨 언니. 아시죠? 얼굴 네네. 동그랗고 주로 가회동 만화님 같은 거로 많이 나오신. 그러셨군요. 우리 기억에는 이제 할머니나 아주머니의 느낌으로만 있죠. 그래서 전화 받으시면서 네 가회동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 역이 딱인. 김민자 씨는 기품이 있었어요, 정말. 기품이 있죠. 어떻게 예. 저런 분이 저렇게 생긴 남자랑 결혼했을까라고 저는 어렸을 때 억울해했어요. 괜히 제가. 네. 네. 연기력이 좋잖아요. 네. 그래도요. 네. 그래서 김민자 씨. 김소원, 장민호 이 두 콤비가 아주 굉장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70년대 텔레비전 리메이크가 다시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요. 이때부터 이렇게 드라마 주제가가 드라마는 계속 들으니까 주제가도 계속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주제가가 인기를 타는 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나나의 사랑 그리고 청실홍실 비슷비슷하지만 또 둘 다 기품이 넘치는 그런 곡이라고 근데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기품 넘치는 네. 느낌이 우리가 트로트를 탈피하고 서양 근대 음악의 트름계를 구사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기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재즈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머 클래식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본격 음악이 뭡니까? 결국 서양 근대 음악을 배우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사마음 이거 칠음계와 사마음 체계를 배우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충실한 대중가요가 나온 겁니다. 네. 특히 또 음악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분산화음이란 개념이 있어요. 분산화음. 네. 예, 이게 뭐냐면요. 선율에서 분산화음을 쓴다. 그런 건 뭐냐면 화음은 도미솔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걸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선율로 도미솔도 도솔미 도레레 네. 솔솔도 이러면 네. 도미솔도 이게 화음 도미솔을 수직으로 쌓는 게 그렇죠. 아니라 선율로 늘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분산화음이라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분산화음을 선율로 쓰면은 화성적 감각을 갖고 있는 선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도미 이게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나 혼자만이 솔도미레도레 할 때 네. 솔도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은 솔레파 또 분산화음 써요. 게다가 솔미 솔레미파레 그렇죠. 도시라 솔, 솔파레라 파레, 레파라가 그냥 나오잖아요. 예, 예. 또 분산화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서양적인 화성 개념을 가지고 쓴 노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네. 청실홍실을 보면요. 구조가 A, C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또 옛날 음악 시간에 배우던 얘기냐 싶겠지만 우리 왜 뭐 소나타 형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제를 제시하고 그걸 변형시키고 새로운 반전이 있고 다시 되돌린다. A, B, A.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별게 아니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우리를. 자, 그 부분이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조금 거긴 같아요. 예, 근데 거기 갔는데 예, 솔솔 미미레 뒷부분을 솔미레미도 이렇게 번역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A 다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성실홍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성실 홍실 엮어서 따라리리라라란 그다음 변형하죠. 미도 솔미 아까 솔미였는데 이번엔 미도 솔미 이렇게 변형해요. 그래서 A 다시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따리라리리라라 삐라라라라라리 그렇죠. 맨 마지막에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란나라 C. 라리라라라라 이거 서양 음악 하는 사람은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최근에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특히 일제강점기의 트로트의 노래가 이렇게 A 어쩌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선율이 그냥 계속 다른 선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렇다고 그 다음에 솔솔미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파파미 또 딴 거예요. 아니, 물론 타양살이는 조금 나은데요. 나머지 유명한 뭐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완전히 다른 선율이 그 다음에 따리라라 그렇군요. 띠리리라. 그래서 선율은 그냥 선율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네. 구조의 힘으로 가지 않아요. 그랬구나. 음악이. 네. 그러니까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음악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서양 근대식의 구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대중가요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김혜송의 역마차 같은 노래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손석구 노래에서부터가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구 선생을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팝 네, 작곡가다라고 조금. 스탠다드 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오늘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멉니다. 네, 20분 동안 겨우 두고 네. 음악사 얘기 같은 걸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교향가곡, 그러니까 예술가곡 말고 좀 쉽게 부르는 가곡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네. 교향가곡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왜 연세 지긋하시면서 품격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이 두 노래 중에 하나 부르세요. 그러십니까? 성실홍시나 나나자 네. 이런 거 부르십니다. 다음 곡은 자, 예. 다음 곡 역시 두 곡 붙여서 듣겠는데요. 최무룡이 부른 꿈은 사라지고 역시 네. 손석구 작품이고요. 1958년 곡입니다. 그리고 안다성이 부르는 밤에만 흐르는 강. 이 곡은 김광수 작곡의 노래입니다. 아, 김광수 선생 나왔습니다. 네, 1960년 노래인데요. 네. 두 곡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꿈은 사라지고부터 듣죠. 네, 최무룡. 나무잎이 푸르던 날에 개구름 피어나듯 사랑이고 끝없이 퍼져나가다. 음악이 흐를 때 보통 음악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그게 안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딴 얘기하느라고. 네. 게다가 문희정 아나운서까지 있으면은 정말 옳지 않아요. 네. 그냥 최무룡은 정말 잘생겼어. 근데 노래까지 잘해. 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정말 노래 정말 잘해요. 네. 이분이 꿈은 사라지고가 이제 라디오 드라마였고 이 노래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을 때 최무룡과 그 문정숙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가수 문정숙 아니죠? 아니죠. 네. 가수는 문정숙이 아니라 문정선이었죠. 아, 문정선이죠. 예, 네네네. 문정숙. 네. 문정숙은 왜 귀로 같은 이만희 감독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만희 감독의 애인이었던 이만희 감독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했었던 여배우가 문정숙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추의 우리가 사라지는 만추 그 첫 번째 만추의 여주인공이 바로 문정숙이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감독하신 분입니다. 이만희. 네, 이만희 감독. 예, 만추는 이제 필름이 없어서 네.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최무룡 곡으로 남았죠. 사실은 안다성이 이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안다성이 불렀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걸 영화로 갖고 가면서 최무룡 버전으로 해서 음반이 이제 그게 남은 겁니다. 노래까지 이렇게 잘해요. 어떻게? 참 이분은
참 영화도 제작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고 나중에 뭐 병 걸려서 그 말년이 꼭 그 유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당대 최고의 예술인 중에 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대 연극반에서 연극반 반장을 했고요. 원래 연극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좀 되는 게 방송밖에 없었으니까 뭐 성우도 했고 영화도 했고 또 워낙 잘생기고 뭐 다재다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영화 감독도 하고 싶고 또 못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그렇게 대성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만든 걸 보면 후지지 않아요. 이분의 작품이. 근데 그렇습니다. 영화를 해갖고 재미를 보진 못하셨어요. 그렇죠. 이 돈을 못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판판이 말아먹었고 뭐 그런 거죠. 남자로서도 강효실, 즉 눈물의 여왕 전옥의 딸이며 최민수의 어머니신. 네, 그 당시에 뭐 사건.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그리고 그러다가 김지미. 이혼하고 다시 김지미.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하는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그 눈물의 기자회견. 네. 김지미랑 헤어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이 두 곡이 이 두 곡이 김성태 작곡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노래예요. 클래시컬하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드라마 주제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은 방송사가 그리고 드라마가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때 영화 주제가나 드라마 주제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중가에서 첫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리랑, 그 유명한 아리랑이 영화 주제가잖아요. 나은귀 아리랑. 예. 그리고 낙화유수가 영화 주제가잖아요. 아, 강남딸.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라마가 주도를 합니다. 안다성의 꿈은 사라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김석여작으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드라마였었고요. 네. 권혜경, 송민도, 안다성 이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스탠다드 팝을 만드는 바로 그 전 단계 50년대 말에 바로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던 이 가수들이 다 방송사 가수들이었어요. 방송사에서 뽑힌 가수들. 그러니까 방송사에선 트로트 가수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세미 클래시컬한 가수들을 억지로 키우려고 노력한,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아주 역력해 보이는 거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JTBC의 전신이었던 TBC 동양방송. 그것이 개국했을 때 개국 특집 쇼를 하는데 거기에 최희준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개국 특집쇼 64년인데? 그걸 나중에 보여줬고 화면에 TBS 전속 가수 최희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인생은 이걸 부르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숙생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왜냐하면 하숙생은 1966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64년 개국에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건 저만 이렇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솔직히 거예요. 말씀드리면 하숙생을 불렀는지 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진국의 신사를 불렀다 그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하면서 진국의 신사. 예, 진국의 신사를 불렀으면 맞았다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너 왜 좋아하냐면 네. 저를 창피해주면서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드물게 봤죠. 왜 방송국이 이런 역할을 했는가. 그 당시 방송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수 대중들이 좋아했던 노래는 트로트였는데 그거보다는 앞서가는 고상한 취향을 대중들한테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 방송은 국민 계도를 해야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오락이나 언론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락이나 언론이라는 생각은 60년대 정도가 되어야만 동아방송과 TBC 같은 게 나올 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로트의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방송사가 아주 그냥 선두에 서서 트로트를 확 쳐버리고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자, 또 한편으로는 본격음악 작곡가들이 여기에 끼어들어요. 이 흐름에.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영화음악이에요. 음악만 갖고 작곡해서 참 못 먹고 살잖아요. 그중에서 몇몇 작곡가들이 영화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의 영화는 주로 있는 레코드판을 틀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 딱 맞는 노래를 만들거나 음악을 깔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영화 음악을 따로 작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았어요. 우선 가요 작곡가들은 너무 바쁘고요. 게다가 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 편곡을 맡기기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 음악 클래식 작곡하는 분한테 맡기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김동진입니다. 김동진 선생이요? 네, 가고파.
가고파. 내 마음은 호수요. 바로 그 그랬군요. 작곡가의 김동진입니다. 네. 트로트 성립할 때도 홍남파 같은 사람의 작품이 있듯이 이렇게 스탠다드 팝이 성립되는 시기에도 김동진 같은 작곡가들의 대중가요가 꽤 여러 편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가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노래 나의 심의 백치하다다. 영화 백치하다다의 주제가였고 거기서 백치하다다 역을 바로 나이심 씨가 맡았습니다. 아, 예. 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네. 1956년 영화였고 바로 그 주제가였는데요. 김동진 작곡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품이 있었구나. 네. 백치하다다. 일제시대에 나왔던 소설을 영화했던 그 노래. 주연 배우이자 주제곡까지 불러주셨어요. 나이심의 백치하다다. 초여름 산들바람 더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큰 비녀의 다홍치. 이 노래요. 저희 세대도 많이 불렀어요. 저희도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드라마틱하고 사연이 많은 것 같고 복잡하고 서사적 스케일이 있는 노래가 70년대 후반에 이렇게 쭉 구전이, 그러니까 네. 대중가요 쪽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더 이상 상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다가 소위 민중가요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끼리 부르는 노래로. 이 백치하다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르네가 된 순이 지난번에 네네네. 말씀드렸던 그게 있었고 사실은 산호라면도 마찬가지로 대중가요였죠. 60년대 후반에. 맞아요. 그게. 내일은 해가 뜬다. 기록윤 작곡이었어요. 네, 맞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였고. 네, 잔일이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잔일이가 누구냐고요? 목이 베어 불러.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고요. 뜨거운 안녕. 아, 맞다. 뜨거운 기어이 가신다면 보내드리리. 자, 오늘 이대영입니다. 네.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던 잔일이 선생이 내일은 해가 뜬다. 네. 네, 이게 이제 민중가요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노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완전히 퇴출되어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대학생들이 계속 부르니까 80년대 말인가 문주란 씨가 이 노래를 어디다가 작은 자기 음반에서 한번 실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가수가 부르는 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름만 부르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3박자로도 아니고요. 4박자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여름 짠짠짠짠 산들바람 짠짠짠짠 이렇게 불렀어요. 고운 볼에 스칠 때 이렇게 불렀어요. 넷 하면서 4박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별 아래 하는 부분은 클라이맥스는 무지하게 멋있게 불렸어요. 예. 고음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 하면서 아주 되게 못 불렀어요. 멋있게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걸 부르면서도 야 이런 노래를 누가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김동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율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거죠 이 사람이. 클래식 작곡가이면서 영화음악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네, 이 작사가가 홍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홍은원은 당시에 조연출이었어요. 이 조감독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여자 감독, 몇 되지 않는 당시의 여자 감독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랬군요. 멋쟁이. 네네. 완전히 이렇게 옷 입은 사진 봤는데 이거 무슨 모델이 나왔나 이럴 정도의 외국 모델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랬군요. 김동진 노래로 알려진 게 대중가요로 히트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청춘극장에 삽입됐던 축배의 노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나의 사랑, 나의 청춘 뭐 이런 노래도 김동진 작곡의 대중가요로 살아남은 영화 삽입곡, 영화 주제가 청춘극장이면 그 김내성의 그 청춘극장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걸 50년대 후반에 영화했을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이 시대 영화 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김동진 선생이. 돈 많이 버셨겠네요. 이거로 겨우 먹고 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로는 작곡가가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이 당시 아마 교수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면 힘드셨겠네. 예,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계속 먹고 사셨을 거예요. 김동진 선생의 그랬군요. 이렇게 방송국하고 영화가 새로운 경향을 견인했고요. 그러면서 트로트가 슬슬슬슬 뭔가 좀 유치한 음악 아니야. 이거 좀 격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세미 클래시컬한 노래를. 네네. 이런 분위기가 50년대 말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영화가
영화와 방송국이 막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60년대 초에 스탠다드 팝의 시대를 개막하는 제일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들려드릴 노래인데요. 이 당시에 이렇게 세미 클래시컬한 붐이 불면서 아예 방송국 같은 데서 가곡을 주제가로 써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게 바로 동심초인데요. 네. 권혜경이 부른 김성태 작곡의 작곡의 동심초를 권혜경이 불러서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 쓴 노래가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래서 이 노래 편곡을 이렇게 극적으로 했군요. 네. 잘 불러요. 권혜경이. 아까 산장의 여인 네네. 부를 때하고는 뭐 굉장히 지난주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진짜 성악가 비슷하게 불렀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방송사에서 키웠던 가수를 굉장히 클래시컬한 창법을 구사했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송민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58년에 라디오 드라마 제목이 아예 동심초였거든요. 조남사 극본의 동심초였어요. 그 당시에 그 두 명의 방송 작가가 유명했어요. 조남사, 한운사. 두 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다음에 59년에 영화화가 됐고요. 거기서는 최은희, 김진규 주연이었고 그 주제가로 이 동심초가 쓰였어요. 아니 최은희, 김진규라면 당대를 대표하는 대배우였잖아요. 그럼요. 네. 이 당시에는 다 이 시대였던 거죠. 네. 그래서인지 80년대까지 음대에서 학생들이 동심초 부르면 성악가에서 좀 싫어했어요. 약간 유행가스러운 거 부른다고. 그러니까 좀 통속적인 선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유행가 가수들이 자꾸 부르니까 그럼 우리는 안 불러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좋던데. 근데 그 당시 보면요. 그 왜 아내의 노래 불렀던 가수 심연옥 있잖아요. 네네. 심연옥이 바우고개를 취입한 것도 있어요. 바우고개 언덕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흥렬. 그러니까 트로트를 벗어나려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가곡 원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가곡들을 고급 음악 작곡가들의 노래들을 취입하거나 그걸 따라하려고 했던 흔적이 참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예. 우리가 이제 그 손석우 그리고 김광수 이제 두 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박춘석, 나화랑 이런 분들은 트로트와 팝을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호승처럼 네.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사실 박춘석은 훨씬 더 아래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활동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두 분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겠는데요. 하나는 현인의 이태리 정거장 그리고 도미의 청포도 사랑 이 두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까 합니다. 나화랑은 네. 고려성이라는 예명을 썼던 그 조경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나그네 서름 작사가예요. 이분의 동생이에요. 네. 예, 1921년생이고요. 박춘석 선생은 30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찌감치 가요계로 들어온 이런 거죠. 제가 한번 현인의 나폴리만보 들려드렸는데 예. 이런 스타일의 이태리 정거장 나폴리만보 이런 걸 빠르게 양풍을 구사하는 데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작곡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도 잘 지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랬군요. 참 훌륭한 그런 음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곡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태리 가본 사람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뭐 이태리 정거장인지 여기가 뭐 베른 정거장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어딘지. 예, 참고로 이태리에서 정거장,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할 때 네. 베르마타라고 합니다. 음악기요. 예, 음악기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페르마타 점 찍어 놓으면은 4분음표도 한 두세 배 정도 그렇죠. 길게 쉬는 불러야 거죠. 네, 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베르마타. 그 억양도 그래요. 베르마타. 예. 네. 낮은 음의 그 여성 목소리로 우리는 다음 정거장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긴 베르마타 이렇게 무서웠어요, 솔직히.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이태리 정거장, 청포도 사랑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인 선생과 도미 선생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선 아닙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로맨스의 꿈도 꺼진 고달픈 사랑
매니스러 떠나가는 가슴만 아파 그대 눈과 내 눈동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